자, 이번엔 보낭칠 이노큐. 아, 요즘에 그 매트리스 광고 하나 들어왔는데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매트리스에 한번 누워서 잤는데 야, 1분 만에 그냥 갔어요. 1분 아니 뭐 세지도 않았어. 딱 눕고 하나 둘 셋 만에 간 거 같아요. 내시경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왜? 그 하나 내시경 둘 셋 같은 하면 거야. 잠들잖아요. 그래서 세다가. 이거는 눕는 내시경이다. 어. 아울러 이거는 눕는 먹는 보낭칠 이노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먹는 네. 내시경.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마시는 매트리스. 아. 매트리스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요. 아, 아. 올리 슬립이지? 예. 마시는 올리 슬립이다. 어. 네. 요것도 진짜 당장 이거 하나 먹었다고 뭐 바로 잠이 오는 건 아니고 꾸준히 한 열흘 정도만 드셔도 근데 열흘도 좀 길어요. 안 사실은. 드시다가 드시면 몸이 이렇게 약간 따뜻해져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좀 순한- 편안하게 네. 자는 느낌. 몸이 이렇게 약간 따뜻해지면 잠이 오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보니까. 힘들어서 자면은 자면서도 피로해요. 네, 맞아요. 그러나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렇죠. 내가 언제 잠이 오는지도 헤아리기 힘들 상황에서 잠이 들었을 때 얼마나 꿀잠입니까? 전 1년에 그렇게 자는 게 한 번, 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내시경 하는 건 괴로운데요. 그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세세요 할 때 네, 그때 그렇게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보낭칠 이노큐입니다. 네. 자,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은데 요즘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네.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이 제품입니다. 참 중요하죠. 예.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금단 현상, 우울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집에도 못 자요. 네, 제가.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구매 후기가 왔어요. 늘 광고 보고 망설였는데 76살 어머니가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셔서 지난달에 일단 한 박스 주문해 드렸습니다. 드신 첫날부터 너무 숙면을 취하고 컨디션이 좋아지니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 세 박스 재주문합니다. 어머니가 이거 뭐가 들어갔느냐? 네가 날 죽이려고 여기다 이런 얘기 없었고 왜 이렇게 자꾸 드라마를 아, 예, 때리세요? 죄송합니다. 예. 어머니가 이거 뭐가 들어갔기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냐면서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저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구매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저 이현경 앵커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밤늦게 KBS 라디오 방송하시고 새벽에 CBS 라디오 나가야 되거든. 이런 아주 밤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보통 한 3시간쯤 잡니다. 이거는 수면의 질이나 네. 지금 CBS 마치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CBS 마치고 애 밥 주고 하죠. 아니 집에 갔다가 또 온 거야? 네, 애 아이고. 밥 주고. 네. 아침에 또 김치볶음밥 드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세상에. 네. 자, 이 3시간 자더라도 뇌 긴장이 풀린 맞아요. 상황에서 자는 네, 것이 맞아요. 정말 꿀잠입니다. 진짜 중요하죠. 자,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구매 후기가 보낭칠 이노큐의 효과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원래 정가가 8만 원, 네.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은 5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52,000원. 압도적 최저가.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걱정거리가 많으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 생각이 많고. 그렇죠. 네. 예, 여자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좀 잘 주무시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사실 걱정거리도 자꾸 하면 쳇바퀴 도는 거잖아요. 네. 예, 푹 좀 주무시면 아마 스트레스 좀 내려가실 거예요. 이거 예. 마치고 가서는 언제 오전에 놓고 하는 건데요. 좀 주무셔야 되겠네요. 네, 퍽잘 자고. 아유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보낭칠 이노큐 드시면서. 네, 주무시면 오늘은 이제 먹고 되겠습니다. 한번 더 자보겠습니다. 예. 낮잠도. 예.
네, 요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뵐 수 있는 분인데요. 신유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저는 방송에서 많이 뵈서 이혼 전문이라고 하는 김용민 PD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없지만 오늘 모시고 이혼에 대한 앞뒷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우리 신 변호사님을 모르시네. 그 이혼 사건만 조정위원까지 네. 하셨어요. 이혼 법원에서 아니 조정위원으로. 저는 정치 프로그램에서 뵀기 때문에 네, 저도 네, 이혼 전문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네. 그건 몇 건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200건 안쪽으로 했을 텐데 아이고. 그 이혼 전문이라는 단어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약간 쓰기가 꺼려지는 게 저희는 따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돼요. 아. 저는 그래요? 등록은 하진 않았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등록은 하진 그러면 않았지만 젊은 네. 전문이 아니라 젊은. 젊은. 이혼 젊은 변호사. 예. 아,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박. 사실은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네. 하니까 자꾸 김용민 PD님이 자꾸 등골에서 땀이 난다고. 제가 이혼 요구를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안 받은 남편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입에 올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유 그거야 뭐 저는 항상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랑 헤어질 거면 너의 빤스까지 벗어놓고 나갈 준비를 해라. 전문이신데요? 이혼 전문? 탈탈. 그래서 등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등골이 근데 제가 없어요. 드리는 말씀은 살면서 그런 투닥거리 한 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그쵸. 거죠. 예. 진짜 갈라설 생각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승질나니까 할 때도 자, 있는데. 근데 승질나는 단계를 넘어서서 네. 정말 고민하는 분들 오늘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첫 줄부 스타트를 끊어주실지. 네. 일단 코로나가 이혼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느끼시는지 네. 궁금해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이혼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재택근무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어. 서로 각자 일하다가 집에서 잠깐 만나거나 그리고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동지애로서 가정이 유지가 돼 왔는데 같이 하루 종일 한 집에 있다 보니까 애들도 학교를 못 갔잖아요. 네. 애들과 넷이 한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도저히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 내 진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이제는 갈라서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어. 네.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이 친구는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주부인데 새끼를 다 차리고 방 문을 닫고서 애는 여기 바깥에서 난리가 나도 절대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방 나오지 밖에 않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현명한 거예요. 아 차라리 차라리 현명한 거예요. 어. 계속 나와서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아 이렇게 하고 친구를 아니, 위로해야겠네요. 너는 어이, 그나마 그럼요. 나은 편이다. 남편 매우 현명하네요. 나와가지고 굉장히 상급이었어요. VIP급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몰랐는데. 남편은 이혼당하지 않을 거예요. 눈치가 빠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통 남성과 여성의 이혼하겠다는 사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예, 이혼 사유는 뭐 부정행위라든지 아니면 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사실 폭력, 가정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가 이제 이런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사유를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부당한 대우 보면은 시댁과의 갈등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처가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사유를 제기하는 부분이 없고요. 예. 그리고 가사 살림에 대한 자신만 부담한다. 요즘 맞벌이가 많으니까요. 나만 부담한다. 이 남자랑 같이 삶을 공유할 수가 없다. 이런 사유도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더 많은 비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의 이제 적극적인 이혼 사유를 함은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섰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성은 훨씬 더 이혼 사유가 다양하다. 모든 경우의 여성은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남자는 두 가지 사유. 네. 불륜과 상대자.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폈거나 내가 내가 바람폈거나. 바람폈거나 그게 그렇지. 조금 여기 불륜이 하나 있고 네네네. 또 하나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불륜이에요, 내가 그냥 불륜. 두 글자예요. 불륜, 네. 불륜. 내가 같이 사실은. 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네. 내 아내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거나 네. 둘 중에 하나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둘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렇게 큰 웬만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약간 무시당하는 경우에 아. 무시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아 이렇게 너무 무시당하는 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도 그래 근데 무시 당하더라도 그 무시 당하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경제력이 없어서 아내한테 무시를 당하는 건데 그렇지 경제력도 없는데 이 집에 붙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시를 이렇게 당하지만 참습니다.
참습니다. 예. 어. 이런 사연은 혹시 없습니까? 남자가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4년 뒤에 자기 경쟁자였던 사람이 낙선을 했어요. 네. 그 사람한테 축 낙선해가지고 네. 화환을 보냈는데 TV 뉴스에서 그걸 까는 거야. 자기 남편을 까는 거야. 네. 근데 그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앵커가 깠더라. 그 손석희였는데 손석희가 까더라. 이 무슨 망신이냐? 이래가지고 남편이 대노해가지고 그럼 너 손석희하고 살아!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요.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무시당하는 거죠. 네. 정신적인 충격을 네. 엄청 크게 줘가지고. 아니 말이죠. 손석희가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말이야. 남편을 그렇게 같이 돌을 던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요즘에 네. 최근에는 조금 양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제 무시당하는 경우에 참는다라고 네. 하는데 요즘에는 이혼이라는 게 젊은 세대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시고 예. 게다가 뭐 반품하는 거지 뭐 이 정서. 예. 하시고 게다가 또 무시를 당할 때 예전에는 와이프만 나를 무시했는데 처가댁과 합공을 해서 이제 무시를 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그리고 경제력이 지금 잠시 힘들 뿐이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경제력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참지 않고 먼저 남자분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요즘에 최근 젊은 아주 30대 초반 남성들은 제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30대 초반이라고 하면 여성도 뭐 30대 초반 아니면은 20대 후반인데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 시키려고 해서 했는데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엄마들이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50대 어머님들께서 내 딸이 저렇게 사는 꼴이 싫으니까 그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사위한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처가댁과의 갈등으로 요즘 30대 초반들은 이혼을 많이 결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들이 결혼하고 한 6개월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어차피 뭐 헤어지더라도 사실은 서류상으로 깨끗하면 서로 이제 갈라서기 쉬우니까. 네. 그냥 뭐 연애한 걸로 치면 네, 되니까. 그냥 6개월은 살아보고 네. 그다음에 혼인신고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남자가 빨리 혼인신고를 안 하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엄마들이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한 6개월 있다 하는 게 어떠냐. 요즘 이제 이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오는 제 얘기들인 주변에 것 첫 같아요. 번째 결혼기념일에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첫 번째 네. 그래요? 결혼기념일에. 오. 그렇지만 많은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아이를 낳으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를 오. 그렇게 크게 급할 건 없어요. 아. 혼인신고라는 게. 아, 그렇죠. 뭐 그렇게 사실. 뭐 신혼부부 청약 뭐 이렇게 관련한 거 말고는 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조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부부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먼저 하는 하고 이제 경우도 결혼을 하는 꽤 경우도 많은데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어떤 청약이라든지 네. 어떤 살 집 마련 때문에 네. 먼저 혼인신고를 해둔 거예요.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이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집이 마련이 돼서 거기를 들어가면서 그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아이고. 꾸미는 과정에서 이 스타일은 절대 못 참아주겠어. 용납이 안 돼. 꾸미는 과정에서 이 다툼이 하나 둘씩 쌓이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그리고 결혼식도 아직 안 올렸거든요. 결혼식장은 예약을 해놓고 그 단지 집 마련 때문에 먼저 혼인신고만 해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신혼이란 이런 게 아닌데 이 남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배려가 없지?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남자는 혼인신고는 했으니 이제 넌 내 사람. 네. 뭐 어쩌겠어. 우리는 부부니까 맞춰가는 거지. 라고 하고 이제 연애할 때 노력보다 한 10분의 1로 확 줄입니다. 그렇겠죠? 확 줄여요. 여자는 우리는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지 연애할 때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하지? 여자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한테 오히려 가정 살림에 대해서 막 맡기고 그러니까 똑같이 맞벌이하고 직장도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자가 힘들어하는데 남자는 되게 어차피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 없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죠. 네. 강한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이군요. 아니 그거 확증 편향입니다. 네. 그게 너무 이제 젊은 세대로 확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 게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아. 아니 혼인 신고 한 번 한 것뿐이지 내가 그렇죠. 뭐 예. 이혼하는 게 오히려 뭐가 문제야? 혼인 신고, 그러니까 서류상의 문제보다 결혼식을 2번만 안 올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많아요. 내가 드레스 2번 안 입고 사람 2번만 안 부르면 뭐 그게 뭐 문제야. 아니 이렇게 전 2번 간 적 생각하는 있어요. 사람도 많아요. 친구 결혼. 근데 그런 것도 요즘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어느 정도 내 사회적 평판을 굉장히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의 여기는 평판, 강사해 주시기 저도 때문에 이제 30대 중반이라 30대 초반 또 다른 거 네. 보니까. 나의 평판이라든지 뭐 우리 부모님의 평판이라든지 내가 불효를 하는 게 아닐까라든지 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요즘 20대라든지 뭐 30대 극초반 이분들은 일단은 내 인생을 이렇게 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20대 부부였는데 6개월 동안 같이 잠깐 지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도 한 번밖에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혼인 전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혼인 전에 했죠. 그런데 이제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침대를 골라야 되는데 음. 침대를 고르는 것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침대. 그냥 뭐 저기 퀸 사이즈로 아니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아, 근데 스타일. 보통 사이즈의 한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져주는 거구나. 여자가 이분은 좀 적극적인 그 이 사건 자체도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제 못 살겠다라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야 혼인 뭐 부부 야 우리 부부야 어차피 침대 없어도 바닥에서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가 무릎이 아프다. 바닥에서 하면 무릎이 아파. 아, 그래. 아니 무릎이 안 아픈 참 그래서 그래서 싫습니다. 아, 이거 싫습니다. 그래서 아. 사유가 정말 다양하네요. 다양하고. 그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야 우리 부부인데 우리가 좀 화해도 하고 그러려면 부부관계를 하고 그래 화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 그럼 모텔이라도 가자. 남성분이 모텔은 부부가 가고 그러기에는 지저분하다. 별로 그런 데까지 가서 잘 헤어지신 하고 것 싶지 같은데. 않다. 여러 가지 6개월이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요당은 건넜네요. 예, 저 정도면 간 건넌 거지 뭐. 그렇게까지 하나? 아, 왜냐하면 이게 간극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간극이 좁힐 방법이 없다는 거는 강을 건넌 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사례뿐이지 실제로 애를 키우고 이제 가족이 돼서 더 아. 가족끼리 긴밀해질 경우에는 그냥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나고 조율이 안 되는 맞아, 맞아. 게 왜요? 비빔밥 들어가는 그 소스 종류 때문에도 서로 얼마나 안 맞는지를 실감하게 되는데. 치약 때문에 싸운다는 말이 그럼요. 진짜 네. 되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싸움의 종류는 너무 많지만 그 싸움 해결 과정에서 그렇죠. 일방적인 참는다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할 때 있어서 내 자신이 과연 이 사람과 함께 이런 부분은 참고 넘어갔을 때 다른 부분들 불만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아유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쓱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면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아니, 뭐 문제는 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네. 한 4번 걸렸어요. 불륜을. 남성분이 부인이- 걸린 겁니까? 여성분이 걸린 아, 겁니까? 남성. 남성분이. 네. 어느 부인이 대단한 분이야. 난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인이 하는 얘기는 집에 데리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된다. 제가 아는 분은 데리고 들어왔으나 데리고 나가라. 시어머니 내가 무슨 진짜? 테니까. 네, 진짜로. 그분이 진짜 네, 대인이네. 심지어 외국에서도 데리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린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바람을 피는데 와. 이렇게 집사가 외국 바람을 안 댄스나. 피겠냐. 정리하고 들어와. 7년을 어머님을 모시고 와. 그래서 다 정리하고 들어오셨어요. 대단한 양반이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피는 게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고 신뢰를 깰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또 바람보다 지나가는 이런 일일 수도 스타일 안 있겠다. 맞는 게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네. 내가 이거를 참는다고 생각하면은 네. 언젠간 터져요. 아, 그렇죠. 내가 한 번을 남편이 바람 폈지만 참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요. 10년이 넘어도 아, 그건 그럼.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됐어. 네. 됐어. 그럴 수도 있어. 알았어. 됐어. 그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거를 탁 놔버리면은 본인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혼할 필요 없는 문제가 되고 네. 또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참는 거는 병이 언젠가는. 되고 참지 예. 마라. 참는 건 안 된다. 참으면 어차피 병이 되고 10년이 지나서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10년 전에 그래서 각서도 받아놓은 게 있었다. 이거는 100% 이혼 사유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바람을 피고 뭐 했고. 근데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아, 10년 전 각서는 그러면 시효가 지나고. 그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으니 당신은 이미 다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법에서? 법적으로는 그게 일단 정확하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닌데 예. 법적으로는 이제 혼인 생활 중에서 계속적인 불화,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법으로도 그건 시효라는 게 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한번 참으면은 시효가 없이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한번 참았어요. 이 참은 게 이제 계속 이렇게 부글부글 하거든요. 이거는 활화산이에요. 이게 활화산이에요. 부글부글 항상 용암이 항상 불뚝불뚝해. 그런데 이 불뚝불뚝한 거를 자꾸 어떻게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참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아빠에 대한 영향이 안 좋게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매우 미워합니다. 이런 가정은 결국에는 10년 뒤, 20년 뒤 황혼 이혼까지 이어지면서도 아이들이 아빠를 미워하게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진짜. 그리고 엄마가 항상 이제 어떤 우리 가정에서의 피해자라든지 엄마에 대한 인식도 뭐랄까 좀 왜곡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원활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들이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 네.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반갑지 않을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짐일 수 있죠. 네. 어. 차라리 이럴 거라면 엄마가 그렇게 나 때문에 부글부글하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느니 서로의 차라리. 삶을 찾는 것도 오히려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이혼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바닥까지를 다 본다고 각오하고 이혼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건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다음에 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외도를 하면 안 되죠. 이혼을 내가 이혼을 결심해도 외도는- 각오했더라도 이제 이혼을 각오했더라도 네. 이혼을 각오했으니 나는 이제 거리낄 게 없다. 네. 그래서 외도를 하면 어. 그것은 안 된다. 근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바닥까지 보고 네. 그러니까 이걸 건들지 말자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협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협의 이혼. 100건 이혼을 하면은 80건 넘게 협의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협의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는 거라서 네. 바닥까지 볼 각오를 한다면 재산 분할 때문이에요. 재산. 재산. 사실은 가장 재산. 치열한 네, 재산 때문인데 그 재벌가들이 협의 이혼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네. 재산 때문에. 네. 재산 때문인데 이 재산 때문에 어차피 끝까지 싸운다 보면은 굉장히 치열해지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외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면은 오히려 협의혼이. 다툼, 쟁점 아니요. 쟁점이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쟁점이 그 외도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뭐 평범한 이혼 사유, 외도가 아닌 경우에는 다툼의 끝까지 갈 때 내가 얼마를 보탰다, 내가 얼마를 보탰다. 그리고 혼수가 얼마다. 그거 알고 봤더니 백화점에 산 거 아니더라. 어머. 그래서 여성분이 내가 백화점에서 이거 사느라고 그거 VIP 되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든지 모든 게 다 나오죠. 그래서 야 혼수 비용으로 우리 엄마가 다시 돌려준 거 있지 않냐부터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건 재산 분할이 치열할 경우에 네. 그럼 뭐 분할할 게 없는 사람들은 협의 이혼으로 갑니다. 협의 이혼으로 갑니다. 제가 이 맘카페 이혼 관련해서 사례를 지금 질문하신다고 줬어요.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이 맘카페를 좀 뒤져봤어요. 네. 그 게시판 제목이 사랑과 전쟁이에요. 네. 게시판 제목이 네, 조회수와 댓글이 많은 사례를 좀 봤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마치 변호사 상담소에 온 것처럼 수많은 엄마 전문가들이 댓글을 달아줘서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막 그 카더라 통신이 엄청나요. 카더라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혼은 3년 차고 이가 아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분은 결혼 후에 가사노동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부가 네, 뭐 근데 아내가 예. 남편과 시댁이 되게 막말로 이분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부부 상담도 했지만 도저히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별거를 하고 있던 6개월 차에 별거 중에 남편이 1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몰래 주식에다가 쏟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게 귀책 사유가 되냐?
100%입니다. 아, 100%? 네. 아 너무 네. 명쾌. 네. 제가 오늘 가서 100%라고 댓글을 달아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남편의 규칙 사유가 없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지금 시댁과 남편의 막말로 이미 괴로웠고 그것을 문제로 별것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 이 정도에서 이혼 사유가 돼요. 네.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남자랑 정말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1억 원을 주식에 쏟아 부었는데 그러면 이 남자랑 살다가 보면은 지금 만약에 현재 재산이 만약에 뭐 얼마 있어. 그런 재산마저도 나중에는 한 푼도 나눌 게 없을 수도 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지금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어. 네. 라는 생각에 이제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게 그 도움되겠네. 현관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역시. 주식 시장이 지금 아직 나쁘지 않잖아요. 네. 네. 주식을 쏟아 부었는데 이게 아직 뭐 상장 폐지가 됐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을 때 빨리 지금 당장 소장을 제출하셔야 돼요. 하루가 어. 급하다고 합니다. 현실이니까. 만약에요. 만약에 여기 상장 폐지가 됐어. 이 경우에 상장 폐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만약에 빚을 내서 네. 주식을 해요. 네. 그럼 이 빚을 내가 같이 갚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들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이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서 빚을 냈다. 이거는 같이 갚을 이유가 없다. 아 헤어지면. 네, 이 빚은 헤어지면서 아예 너 거로 일방 남편의 것으로만 귀속시키고 그 있는 재산만 나눌 수가 있다. 아, 그래요. 네, 그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살짝 나누기가 애매합니다. 약간 애매한데 이분이 이제 결혼할 때 해오신 것들 그런 것들 해서 바탕으로 해서? 또 한 가지가 요즘에는 결혼하실 때 무조건 집을 어떻게 무리를 해서 이제 2명이 합치니까 네. 2명이 합치니까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 이혼할 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상승이 있잖아요. 아, 여자가 아무리 조금 보탰어도 보태기만 했다면 그 상승분의 2분의 1을 거의 나누어주고 있어요. 상승분의 2분의 네, 1. 댓글을 상승분의. 달아줘야겠습니다. 상승분의 2분의 1을. 여러분 이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요약을 해서 그렇지 읽다 보면 눈물 나는 스토리도 많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오죽하면 여기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의 막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오갔을지 모르는 아니 거죠. 막말이 네. 도대체 어떤 게 막말일까? 그게. 저는 궁금한 게 막말을 입증을 해야 되나요? 그 녹취를 막말이 하지 있었어요. 못하는 시댁에서 경우가 많을 시달렸어요 텐데. 하는 경우들이 다 그 사례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받고 이거 그런 경우에 사실 이혼 소송은요 형사 소송이 아니라서 어떤 진술 증거를 입증까지 하는 거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은 나한테 뭐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런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다가 난 이런 막말을 들어서 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네. 할 경우에 남편 쪽에서 상대방에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엄마는 벙어리다. 예를 들면 예. 이렇게 다투지 않으면 네.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지 않으면 만약에 네. 그 이쪽에서 진짜 절대 뭐 그런 일이 없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네. 언어 장애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면 그때 사실을 다툽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예. 그 부분은 다투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남편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나도 막말을 들었다. 막 하면 이제 위자료를 안 주게 되는 거죠. 아. 서로. 그러니까 법원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법원이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아무래도 한 것 같아, 아무래도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형사재판처럼 유죄, 무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위자료인데 그렇다면 이런 막말을 들었지만 이 남자도 처가댁에서 못지않은 막말을 말을 들었다. 들었구나. 그러면 쌤쌤 해가지고 위자료 없음 네, 이렇게 쌤, 되기 쌤. 때문에 네. 그거를 막 입증하는 노력보다는 정말 자신의 고통을 그리고 이혼에 드디어 이혼하면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놓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느껴지는 어떤 이제 해소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쫙 풀고 이제 보내줘야죠. 어. 왜 웃으시나요? 저기 혹시 막말 중에 성적 농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적 농담? 성적 농담이라기보다도 남성분이 자신이 이제 여성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여자 경험이 별로 없는데 자기 친구 중에 이제 의사가 있어가지고 네. 뭐 여자들이 한번 제왕절개랑 배에 이게 자국이 남는다라고 네. 하는데 이 남자 진짜 여자 경험이 없어가지고 여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신혼 초에 뱃살이 접히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거 제왕절개야? 에이,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런 정도는 어디서 들어온 야한 얘기를 막 뭐, 아내한테 했다. 아내한테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어.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성적인 문제는 네. 서로 간에 네. 깔깔거리고 웃었다. 예. 그러면 이제- 절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깔깔거리고 웃게 만들어야 돼요. 예, 예. 아, 예. 그래요. 기분 나쁜 적은 없어요. 그럼요. 그러나 깔깔거리고 웃게 만든다면 네. 성적인 문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제왕절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성분이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소장에다가 너 나에게 이런 막말을 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혼 소장에다 적었더라고요. 남자가 이거 진짜 이거 몇 번 얘기 장난으로 해가지고 이거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왜 이러죠? 이혼 소장을 받으신 남성분이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때 해소를 해라. 그때 해소를. 20년 지나서 나한테 그런 농담을 하고 있냐 이 새끼야. 그래서 이제 그 말 같은 소리를 했냐 이 새끼야. 내 마음에 피멍이 들었다. 이러면서 예. 그 변호사님 진짜 좋아하는데 네. 오늘 실물 영접해서 표정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재밌네. 아니 아무 가슴 말도 아픈 못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렇게 재밌어도 계속 되는 변호사님 건지. 얼굴만 쳐다보게 네. 되는. 네. 예. 다음 사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조정 기간에 다시 합쳐지는 건 어느 정도 퍼센트? 이게요. 그게 꼭 좋은 쪽으로 합쳐진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사실은 제가 했던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성분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 거의 물론 다리도 골절되고 이빨 부러지고 당연히 코뼈 부러지고요. 그거는 강제 이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형사 고소도 당연히 했고 어. 당연히 했는데 여성분이 이제 젊었어요. 사실 20대 후반이었는데 애가 둘이 있었는데 뭐랄까 이 경제력이 이제 전혀 없는 상태였고 남성분한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아주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여러 가지를 지원을 받았죠 이 남편에게. 그래도 그렇게 맞은 게 참 너무 인간적으로 좀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그 실물을 받고 근데 그 때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남성분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데 여성분이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혼자. 의처증? 생각을 하고 근데 오. 의처증까지는 아니었어요. 매번 그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뭔가를 포착했는데 바람 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불어라. 사실대로만 불어라. 였어요. 왜냐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절대 그 남자랑 잔 건 아니다. 만나서 밥 먹은 적은 맞다. 절대 잔 건 아니야. 근데 이 남자는 여자들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라고 생각해서 매에는 장사 없지라고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때린 거예요. 아니, 어머니예요? 뭐예요? 그런다고 그게 정당화됩니까? 그 폭력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때리고 나니까 여자가 이제 먼저 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몇 번 잤냐? 이렇게 그러니까 자진 않았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맞다가 죽을 것 맞으면 같다. 고문당하면 그 네. 허위 진술을 하듯이 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잤다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고 안 믿을 것같아 두 번이라고 했는데 이거 너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따로 전화를 걸어서 같이 있다. 몇 번 잤냐라고 물어봐. 근데 남자가 말을 안 하니까 거기서 전화 통화해야 되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도 얼떨결에 두 번 잤다. 됐다 그만해라. 끊어버렸어요. 그 여성이 계속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건 진짜 잔 게 맞구나라고 해서 좀 더 때리고 이제 남자는 이제 너무 화가 나고 그랬고 그 상태에서 집을 나갔고 이혼 소송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그렇죠. 어유 진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 소송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굉장히 그게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성분이 남자는 인정했습니까? 자기가 폭행한 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남자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자기는 이제 여자가 잤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 때리는 소리가 다 들어갔거든요. 웃을 일 아닌데 이거. 세상에. 네, 때리는 소리가 다 들어갔고요. 야, 이 새끼 제대로 걸렸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이제 거의 이혼 막바지로 왔는데 이 남성분이 정말 이제 교묘하게 자기 명의로 재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뭐야 그러면? 어머니, 자기네 다 부모님 명의로. 모든, 시어머니? 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 명의로 전부 재산을 다 한 푼도 자기 명의로 가진 적이 없고 네. 지금도 사업 수입도 법인으로 돼 있고 자기 앞으로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그냥 여자도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집도 월세였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래도 자기가 이제 퇴원을 하고 일을 해서 애들을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분이 경력이 없고 너무나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막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월급이 막 그때 이제 최저임금 150만 원? 그러니까 야, 애 이거 둘을 키우기는 너무 역부족. 애 둘을 키우기에는 150만 원. 그리고 또 문제는 남자가 계속 와서 빌긴 빌었어요. 계속. 미안하다. 원래 너 때리는 놈들이 놈이 그렇게 한다고 빌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계속 빌었어요. 계속 빌고 당장 얼마를 주겠다. 내가 당장 얼마를 주고 차 당장 너 명의로 해주고 당장 집도 너 명의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 이혼은 삶을- 하지 말아달라. 네. 같이 떠나지 말아달라. 떠나지 아니 마라. 그렇게 때리면서 떠나지 말아달라는 건 무슨 심보예요 대체? 그러니까 남자는 바람을 폈다는 그 확증 편향에 그 때문에 때린 거고 넌 그것 때문에 맞을 짓을 했다라고 했지만 더 이상 너가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아이가 비고 없었더라면 네. 오히려 더 계속 비니까 결국에는 다시 같이 살기로 해서 이혼 소송 취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서 제가 진짜 그분과 한 1년 넘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진짜. 어, 이거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사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도 형사소송에서는 여자가 탄원서를 써서 했어요. 용서했다. 절대 처벌만큼 아이 처벌 아빠다. 불원서를. 네, 어. 처벌 불원서를 냈죠. 아이 아빠다. 불화가 있었다. 그래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네, 왜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도 뭐 집행유예 같은 거라도 나오면은 아이 아빠인데 생계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써서 내니까 이제 벌금형이 나오고 그래서 여자분이 굉장히 고민 끝에 도저히 내가 살 길이 없다. 내가 당장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한들 월세도 못 낸다. 지금은 사실 친정 집에 있긴 하지만 친정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아이 둘을 키우려면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좀 엉뚱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겁니다. 기본소득을 좀 뭐 그냥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나라에서 저기 그 아이 그치. 둘을 엄마가 키울 수 있게끔 돼야 돼요. 지금 제가 가져온 사례도 뭐냐면 능력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사 노동만 했는데 네. 그냥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왔다가는 이 아이가 더 고생할 것 같아요. 아니 결혼 기간 얼마나 됐고 결혼 기간이 5년. 5년인 분이고요. 본인은 구체적으로 좀 네, 소개해 본인은 이제 주세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 노동만 했는데 이 남편이 퇴근 후에 아이도 돌보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 명의의 대출, 집은 이제 대출을 받아 샀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금도 이제 남편이 계속 갚았고 근데 남편이 내가 양육비를 조금씩은 주겠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없을 거니까 그냥 나가라 그랬는데 결혼 당시보다 이 대출금을 갖고 있는 집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보이는데 아우 당연하니까 명의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남편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참을 이유가 없다. 참을 이유가 없는데 좀 전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이혼을 해서 하등 받을 게 없을 경우 그럼 명의가 아예 없는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진짜 초고수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다는 것도 저 약간 여우다 의심스러운 이렇게 했는데 네. 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하여간 명의가 요즘은 다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남자가 내가 대출금 내가 갚았잖아.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재산 분할은 해줄 게 없잖아. 너가 한 게 뭐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은 가사노동을 했잖아요. 가사노동을. 이제 남성분이 조금 부유해서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이 안 쓴 네. 경우네. 뭐 항상 이제 음식 밥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아이 돌봐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성분이 이제 혼인 기간 동안에 한 일은 오로지 쇼핑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혼인 기간에 따라서 갑니다.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이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경우. 이게 아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혼인 기간 5년에 막 2억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빚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2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졌는지에 대한 것도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졌는지를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졌는지 모르겠지만 2억이라는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이 맞벌이 생활을 했거든요. 전혀 생활비에 보태지 않은 건 아니에요. 2억은 여성분이 갚는다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 남성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자체는 또 인정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비율이 작았죠. 예, 20%.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가사노동을 충실하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혼인 기간이 10년, 우리는 이제 10년으로 보는데 10년으로 보면은 가사 노동만 한 경우에도 무조건 50%다라고 하고 있는데 10년이 좀 못 미친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부분보다 좀 약하게 인정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재산 분할은 받을 수가 있다. 그 항상 저기 뭐 당근 마켓이니 최저가, 초저가 마켓만 이용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5천 원 이상 먹지 않는 제 아내는 네. 만약에 이혼 80% 수술을 가져가야죠. 걸면 제가 굉장히 불리하겠네요. 준비한 정도 아니 빠스까지 벗으면 계속 이혼이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아니 그리고 애를 셋이나 네. 애를 셋이나 셋을 키웠는데 키우시고 아주 양말까지 다 그냥 벗어놓고 나와야 될 수 그 있어요. 남편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알 수가 없어. 아니 그러나 자꾸 국회의원 나가다 그래요 말. 제 빤스하고 양말은 너무 커서 지가 갖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 우리 짠순이 당근마켓에서 팔겠다. 초빅 사이즈. 아 진짜 당근마켓에 갖고 제가 정말 웃음이 났는데 네. 당근마켓에 보면요 온갖 가전제품을 다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100% 이혼입니다. 그래요. 산지 얼마 안 된 것들. 네. 네. 당근마켓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혼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와, 당근마켓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 모르셨군요. 네. 저는 보면 알겠던데 이거 이혼이네. 변호사님의 비애래요. 보면 나오는 거. 와. 왜냐하면 이혼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 보통 살림을 많이 사오잖아요. 음. 남자들은 집을 많이 네, 투자하고. 네. 근데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신혼 초반에 극 초반에 이혼하는 경우 이 여자는 당근마켓에 내놓아야 되지만 남자의 돈은 그대로 묶여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절대적으로 결혼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살림하고 챙기면 오빠가 좀 더 큰 돈으로 집값에 보태겠지 이렇지만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빠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되게 좋은 방법은요. 여성분이 꼭 형편이 조금 안 돼. 남자보다 형편이 좀 안 돼서 뭐 집을 만약에 샀다. 그럴 때 내가 당장에 형편이 좀 안 되지만 대출 명의라도 그럼 내 이름으로 해놔 오빠.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대출 명의를 한다고 꼭 그 대출을 본인이 다 갚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갚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할 때는 그런 것도 봐요. 대출 명의가 여자로 돼 있네. 그렇다면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여자의 기여도가 굉장했어. 이렇게 봅니다. 오이씨. 빚을. 아 여기 돈은 명의. 내가 갖고. 맞아요. 아 그런 방법이. 그래서 실명이. 반드시 남는 거에다가 돈을 좀 보태는 쪽으로 살림도 괜히 반반, 집도 반반. 그렇죠. 네. 살림살이는 꼭 돈이 이제 액수 자체는 다르더라도 살림 자체를 여자가 예를 들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여자가 내는 경우는 아우 매우 현명하지 못해요. 저 그래요. 리모델링도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텔레비전 뭐 이런 거 혼수라고 생각해 여자들이 다 한다. 현명하지 못해요. 일단은 우리 이런 거는 돈을 합치고 집하고 남 그렇죠. 돈으로 같이. 우리 이런 거는 차근차근 같이 살면서 하자라고 해서 여자가 나 근데 돈이 이렇게 모았어 하면서 다 선뜻 주는 것처럼 네. 계좌로 항상 계좌로 계좌. 계좌 흔적을. 계좌로. 흔적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그때까지 모은 전 재산을 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인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이런 건요 아무리 비싸게 사도 지금은 값이 떨어지고요 당근마켓에 팔 때 보면 다 떨어져요. 그렇죠. 예전에 판례는 그랬어요. 남자가 전세 자금을 댔어요. 1억. 여자가 그 주택에 있는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을 3천만 원어치 마련했어요. 뭐 혼인 기간이 얼마 안 돼. 한 뭐 1년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나도 좀 돈을 다오. 전세금에서 좀 다오. 그랬더니 재판부가 아니 서로 간에 이거는 손해가 없다. 당신은 당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면 되고 당신은 당신 전세금 뺏어 가면 되고 손해가 없다. 이거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렇죠. 여성의 입장에서. 난 그 판결문 보자마자 이건 엄청난 손해다라고 생각했지만 판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나누려고 하기가 또 애매한 거예요. 그 전세금을 그러면 좀 나눠주고 이거를 판매한 금액을 나눠주 이렇게 판결문은 안 나오거든요. 판결문은 정형화돼 있어요. 그 판결문을 쓰는 그 판사님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그 여성분은 큰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당근마켓이 있기 때문에 팔 수라도 있죠. 예전엔 팔 수가 없었네요. 예전에는 그쵸. 그거 다 들고 가봐요 뭐 어디. 어디다 들고 나 갈 거야? 혼자 집이 이만한 있어야지. 냉장고 쓸 거야. 네, 뭐 집도 없는데. 조그매지는데. 그래서 여성분들 혼수를 본인이 마련한다. 남자가 전세금을 마련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의자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뭐해 했더니 당근마켓에 내놓은 거야. 야, 이 짠순이 진짜. 야, 나중에 너 남자도 보쌈 해가지고 그 당근마켓에 내놓겠다. 당근마켓은 이혼 시장과 맞물려서 아주 성황중 못했는데요. 성황중. 네. 아유, 저 하나 사례 네. 또 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고 남편이 한 400만 원을 월 수입으로 벌고 그다음에 본인이 300만 원을 네. 여성분이. 네. 남편은 폭언과 그리고 싸우면 무조건 가출해서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싸우면서 대출금 내가 갚고
없고 집도 명의 내 거니까 집은 내가 줄 수 없고 차 할부 갚은 거나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파트는 대출금을 제외하고 한 4억 정도 되는데 얼마나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느냐 자기 재산 가사노동도 분할을. 많이 하면서 하지 않았냐 근데 남편은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원 도움이 있었다 뭐 가끔 청소해 주시는 분도 오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물건 가치가 떨어지는 예를 들면 차 할부금을 갚았어. 남자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집 대출금을 갚았어. 가치가 떨어지긴 도리어 오르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갚은 건 내 거, 네가 갚은 건 네 거. 요거는 진짜 아주 싹퉁머리 없는 생각입니다. 싸가지가 없는. 싸가지가 없네요, 아주. 댓글을 오늘 가서 제가 달아야겠습니다. 싹퉁머리 없음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 자동차도 그래요? 이제 부부 맞벌이를 공동 했어요. 명의가 누구 것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네. 부부 공동 재산, 이 최소한 명의가 있는 걸 그나마 갚았어요. 여성분이 다행히도 네. 계속 집에 이제 가전제품을 바꾼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맞벌이를 했고 여성분이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적지만 그럼에도 뭐 하원 도우미를 썼다 이런 거는 그럼 남편이 할 거예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맞벌이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 오셨다. 이것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그리고 여성분이 뭐 육아휴직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쓰는 동안은 수입이 없었다. 그런 거는 이 부부 공동 생활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여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300만 원, 100만 원 차이고 결혼 7년 차면은 거의 50%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50% 댓글을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차는 네가 갚았으니까 네가 차 가지고 나가. 집은 내가 갚았으니까 내 거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상당히 많이 하나 봐요. 이게 제가 본 글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명의 내 거고 뭐 그동안 했고 너 집에서 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에 이제 막 다들 이제 겁을 먹고 그리고 뭔가 상담을 받는다는 것도 되게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아는 분도 이렇게 전업주부를 하시니까 네. 내가 너 돈 안 주면 네가 생활이나 하겠어? 나가서 네가 돈이나 뭐 했어? 벌겠어? 하는 이렇게 하면서 인식이 계속 아직도 있죠. 폭언을 하고 애들 보는 앞에서도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직업이 없으니까 선뜻 그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도 이혼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가져와서 살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만약에 네, 그런 사실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협의 이혼 일이 된다는 거는 서로 간에 대등하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조율을 하면서 집이 전적으로 당신 거라는 거는 말이 안 돼. 내가 최소한 상담을 한번 다녀오셔서 내가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을 갔다고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상담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상담해 봤는데 이거 집은 그래도 나누라더라. 그래서 남자가 당연히 많이 갖겠다고 하겠죠. 네. 그러면 뭐 많이 얼마를 갖겠다는 거야? 그래? 그런 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소송 기록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증거로. 남자가 이만큼은 준다고 이미 했잖아. 확보를 했잖아요. 네. 준다고 했지만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왜? 애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양육비가 문제예요. 이건 양육비 맞아요. 굉장히 꿀팁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염려되는 그 수위가 있어요. 양육비라는 거는 법원에서 수입에 따라서 양육비를 이만큼 주시오라고 양육비 표가 있어요. 네. 각자 소득에 따라서 이제 소득 합산해서 이 표가 있는데 꼭 그 표에 따라서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양육비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애는 내가 그냥 학원 안 다니고 내가 가르치고 있고 내가 이미 옛날에 뭐 학원에서 충분히 내가 학원 강사를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내 경력을 우리 아이한테 쏟아야지. 아이를 가르치니까 아이가 학원비가 안 들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한테 드는 비용은 거의 뭐 옷값이랑 만약에 뭐 그 정도다. 그러면은 양육비가 많이 깎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정말 이혼을 결심하셨다라고 하면은 양육비를 조금 항목을 뭐 학원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염두에 두시면 양육비 때문에 이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남자 양육비도 안 준다고 하는데 이 남자 엄청 짠돌이라서 그 내가 학원을 못 보냈는데라고 하는데 뭐 결심하신 그 단계부터는 이제 빚을 내서라도 진짜 학원을 보내야죠. 그래야지 아이가 안정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한 뒤에는 나는 일을 해야 돼요. 실제로 학원에 보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학원에 이혼한 다음에 보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학원도 못 보내게 돼요, 진짜로. 양육비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양육비를 조금 탄탄하게 조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두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네.
죽어도 안 주겠다고 아까 그 남자처럼 명의도 이제 부모님한테 두고 법인에다가 이제 받는 것도 없다 그러고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 사실 요즘에는 남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거를 다 부모님 명의로 해두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자기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직장인 남성과 이혼할 경우에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양육비 이행 관련에 가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직장 다니는 남자들한테 바로 회사로 가압류를 해줍니다. 월급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창피해서라도 안 줄 수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 너무 급하게 이혼하시느라고 여성분들이 양육비를 너무 적게 그냥 합의해서. 하고 그냥 바로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양육비 안 받아 이 새끼야. 네. 꺼져. 맞아. 아유 그까지 너한테 안 받아 그러고 확 그냥 꺼져 그리고 이제 이혼하시는 홧김에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적게 해놨다. 그래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네, 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어요.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인데 외우시겠다. 아, 왜 이렇게 메모를 해? 양육비 가서 증액 댓글 달아주려고 지금. 저희 가정은 편안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하는데 네. 이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또 현란합니다. 이제 저는 이 경우에 남성분을 방어하는 측도 해봤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측도 해봤는데 네. 양육비를 증액을 하고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드리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엄마가 급한 마음에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냐면서 막 이제 백화점에서 얘 물건 얼마나 많이 샀는 줄 아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진 않는 줄 알고 변호사들이 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항목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여자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케네스 레이디 그래서 여자 아 그건 아니죠. 케네스 레이디에서 35만 원짜리 옷이 중학생 여자애가 입을 옷이 없다. 레이디 아니잖아요. 레이디. 아. 케네스 예. 레이디 아니잖아요. 그리고 속옷 브랜드 그것도 막 되게 아줌마 속옷 브랜드에서 막 40만 원 이게 무슨 중학교 1학년 중학생인데? 여자애가 그런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과장이다 이거는 이제라고 했는데 어떤 이제 법원에 서류를 낼 때 아유 이렇게 많이 내면은 안 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류는 다 꼼꼼하게 뭐 법원에서도 그렇지만 변호사님들도. 네, 각 변호사들도 꼼꼼하게 봅니다. 정직하게. 해야 정직하게 되고. 예. 정직하게 해야 정말로 증액에 반영이 되지 너무 정직하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 말은 다 못 믿겠네 아. 다 못 믿겠네라고 하니까 오히려 증액에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 정직하게 쓴 항목 그대로 그렇지. 해서 정말로 증액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증액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얘기가 더 열날한데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제가 넋을 가져온 놓고 사례들이 무슨 드라마를 보듯이 변호사님 너무 얼굴을 인상적인 네. 사례고 와. 아니 그리고 요즘에 황혼 이혼이 증가한다 이런 네. 얘기가 많잖아요. 예. 정말로 그러냐? 예. 황혼 이혼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님들이 이제 한 60대 초반이라고 하신다면은 그 어머님들이 이제 혼인 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내 아이가 결혼할 때 내 딸이 결혼할 때 아빠 맞아요. 손잡고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내 딸이 결혼할 때 저쪽에서 이혼한 집이라고 싫어할까봐 내 딸이 혹시 무시당할까봐 그렇지. 거의 뭐 이런 마음에 참으세요. 계속 내 딸이 힘들까봐 엄마가 참는다 참는데 나중에 60이 넘었는데 이제 딸은 결혼할 생각이 없고 엄마 이혼하러 가자. 딸이 손을 딸이. 잡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자녀들도 나의 결혼에 흠이 이런 게 된다면 나는 그까지 결혼 안 하고 말지. 그런 걸 흠이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의 사고방식이 너무 잘못됐다. 불편하다. 어떻게 그렇게 이혼이라는 걸 흠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젊은 세대들이 먼저 각성을 하니까 오히려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오히려 황혼 이혼은 대부분 자녀분들과 옵니다. 혼자 오시는 경우가 없어요.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 권장. 네, 도움을 받아서 이제 원만하게 이혼을 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재산을 전부 다 이제 그 어머님 명의로 해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특이하고 남편분이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랬던 경우에는 예. 전부 다 어머님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같이 이제 아빠 내보내자 엄마 내보내 막 그래서 상담 오셨다가 아빠한테 꽤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걸 알고는 왜냐면 반반이거든요. 네. 반반입니다. 그렇게 오래 같이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으면 누구 명의를 막론하고 누가 모은 재산이고 막론하고 반반입니다. 네. 다행이다. 예.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데 저는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혼이라는 것을 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음. 생각하는 그 자체. 음. 한 번 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드레스를 2번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3번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이 저는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나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가는데 그나마 요즘 20대, 30대 초반들은 굉장히 그런 쪽에 열려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남들한테 보이려고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럼요. 내가 오늘을 사는 거지 남들에게 오늘을 어떻게 보여줄까. 남들이 내가 이혼을 했다, 뭐 결혼을 몇 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맞아요.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건 아니잖아라고 해서 줏대를 많이 잡아요. 요즘에는 진짜 건강. 자기 심지가 있어. 심지가 있어. 남이 뭐라고 하건. 그리고 가장 이제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생각. 근데 요거를 이제 부모님들은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거를 부모님 설득시킬 수는 없지만 네. 나의 이혼은 결코 불효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본인들이 줏대를 잡으신 분들은 이혼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더 긍정적으로 하고 또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또 제가 이제 만났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금방 다른 사람 만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다른 삶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있어도 엄마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남편과의 그 불화 그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분위기 말 안 하는 그 분위기 그런 속에서 사느니 정말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들을 만든다. 오히려 엄마가 행복해야지 오히려 아이들이 행복하게 엄마가 웃는 모습을 항상 볼 수 있고 또 아빠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제 이혼을 할 경우에도 아이들한테는 아빠는 아빠지. 그렇죠. 네, 그라고 생각을 하지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는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분리를 해. 자기랑 엄마랑 그 관계를. 근데 자꾸만 이제 엄마가 영향을 주고 사춘기 때도 이제 혹시 딸들한테 영향을 막 주다 보면 딸들도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엄마의 생각을 자녀들과 분리하면서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난 참고 살 수밖에 없다. 이구 신 변호사 아무것도 몰라. 우리 집은 그래도 어쩌면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사정이 다르니까 그런 분들은 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을 좀 분리시키면서 그렇지. 자녀와 아빠는 또 원활하게 그 나름의 영향력과 역할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겠다. 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케이스를 보셨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님 다른 케이스 중에 제일 황당한 이혼 사유. 제일 황당한 이혼 사유는 황당한 이혼 너무 다 그 각각은 너무나 그 절박하지만 이런 거예요. 남편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무능하게 되었는데 뭐 그런 게 꼭 이혼 사유는 아니었어요. 다만 언제부턴가 이제 아내랑 말이 없는 거예요. 대화의 소재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말이 없어 말수가 없다 보니까 여자는 답답하죠.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 남자가 경제력이 없는 거는 하도 문제가 괜찮아. 없다. 그건 내가 벌면 되지. 오. 돈 없는 게 뭐가 문제야. 네. 근데 이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기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너무 속 터졌는데 이제 여자가 전화를 해도 남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전화 안 받고 집에 있으면서도 그랬는데 아휴, 됐다라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남자가 좋아지면 다 좋겠지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교통사고 났어요. 아주 가벼운 사고긴 했지만 이제 첫 교통사고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남편은 그냥 일상적인 전화주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때 결심한 거죠. 이 남자는 내가 위험한 순간에 정말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다면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버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돈 내가 벌면 되니까. 내 편이 내 근데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 없어졌다. 그래서 남자가 그 소장을 받아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싹싹 빌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바람 핀 게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한 번 내 전화를 그렇게 안 받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했다면 두 번, 세 번도 너는 언제든지 너만의 동굴 그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처럼 자기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누가 도와준다고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그 문제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다라고 빌었지만 너는 언제든지 너의 동굴에 들어갈 사람이야.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나중에 인생을 함께 하다가도 너가 동굴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또 그 밖에서 똑똑똑똑 두들겨야 되니까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했지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예. 성향이 차이가 있고 그걸 네. 못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게 남이잖아요.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도 근데 나도 내 자신과 내면의 나와 항상 저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혼자서? 말하는 혼자서. 나와 마음속에 나는 혼자서 말을 안 하고 싶겠어요, 제가? 혼자서 얼마나 혼자면서 아 그렇게 할까? 혼자서도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남이잖아요. 그 상대방도 본인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 대화를 항상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맞아요. 어떤 뭘 하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지 우리의 문제는 뭔지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 근데 꼭 가슴 아플 때까지 참았다가 눌렀다가 폭발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시도를 하고 일상적으로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라고 하면서 대화를 평소에 안 하다가 정말 어느 날 술 마시고 이란 내가 진짜 얼마나 열받았는 줄 알아 그때 이러면서 막 술주정을 해. 아니 막 울어. 오빠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너무 진짜 내가 오빠 때문에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네. 술 뭐 곁들이는 거 너무 좋은데 울거나 절대 화내거나 하지 마시라. 아 차분하게. 회사 생활이 똑같네요, 그죠? 한꺼번에 폭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유 가정생활도 조직이니까. 네.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이에요. 조직생활입니다. 조직이니까. 네. 저 아는 분은 오래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셨는데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래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남편분이 그렇게 잘 웃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삐져 있을 때도 한 번씩 웃겨주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쭉 사라진대요. 중요하죠. 네, 웃긴 거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조건들이 있을 것 네. 같아도 그냥 그거 마음 한번 풀어주는 걸로 또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로 안 싸울 수도 없고 마음이 안 상할 수도 없는 그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어떻게 서로에게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웃겨도 노력하면 그게 웃긴 거거든요. 그래. 안 웃겨서 노력하는 모습만 보면 웃긴 거거든요. 오늘 아니, 변호사님과 상황극도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성적인 네.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음. 그게 저는 성생활도 음. 소통의 그럼. 일종으로 보거든요. 소통이지. 그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건 특히나 서로가 합의만 되면 오케이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거든요. 아니 침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고 문 닫고 하는 얘기. 그렇죠. 문 닫고 둘이 속삭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둘이서 오케이만 하면은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오케이가 안 돼, 삐걱이 되는 순간 이거는 정말 이 사람과 한 침대를 쓸 수가 없고 한 현관문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뭐 그렇죠. 근데 다양합니다. 막 언제부턴가 남편이 나보다 뭐 이렇게 혼자서 위로하는 걸 더 좋아한다. 자기를 위로를 혼자서 한다. 예. 그런 거를 이제 한다던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자기 위로를 하다 보니까 여성분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그 자위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되냐라고 상담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오. 너무 심한데 그게 이제 심하다가 처음에 남편이 막 들켰을 때는 창피해하고 민망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면 뭐 상대방 탓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다. 뭐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하자라고 하면은 남성분이 그거 힘들어 땀나고 손쉽게 하는. 아 정말요. 아 그 손쉽게 하는 여자는 게. 이게 뭐 하는 새끼야. 이 새끼 진짜 쓸모 하나도 없는 새끼 진짜. 그래요. 무엇이든 그게 그렇죠. 무엇이든 그렇죠. 그래서 성적인 이유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또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아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남편. 그 때문에 피폐해지고 힘든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이런 상담을 하러 오시죠. 그 어떻게 그 판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리된 게 근데 있어요? 이제 변호사가 중간에 판례는 변호사가 중간에 나서잖아요. 네. 변호사들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게 판례로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의 네. 그 가정 내버려두지 않는다. 아니죠. 그 가정 문제가 그 성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불똥이 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만들어서. 거 아니에요. 아. 그 설명을.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풀어내지. 네. 그것도 물론 씁니다. 네. 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엮어내면 그 마치 그 판결문을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일부. 그게 주된 이유라 하더라도 판결문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매우 일부의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스킨십이 안 맞을 정도이면 다른 거는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그렇지. 거니까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스킨십이 너무 싫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이- 인생을 이 몰랐군요. 남자가 정말 너무 완벽한 남편이다. 이 정도로 성실하고 착하고 나만 바라보고 한눈 안 펴고
뭐 돈은 별로 없지만 뭐 하여튼간 뭐 나무랄 게 없는 남편인데 정말 섹스가 안 맞습니다. 이거 어쩜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흠잡을 게 없잖아요. 예를 그렇지, 들면 이제. 에피소드가 안 생겨.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분도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불만을 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이건 내 문제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밖에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것만 딱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이거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부간 성클리닉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예. 성클리닉에 가게 되게 주저하는 게 이 남자한테 그 티를 안 낸 거예요. 내가 당신의 성적인 그런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못하다. 걸 티를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왜 티를 안 냈냐면 그러면 이 남자 기가 죽을까 봐. 기가 죽을까 봐. 네. 코코메디를 써야 돼.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름이 생각났어요. 그래요. 광고가 없네요. 오늘 예. 저는 기대했거든요. 아유, 광고가 없네요. 여러분 코코메디. 김용민 TV 코코메디를 검색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김용민 TV에서 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기가 죽을까 봐 말을 못하고 음. 말을 못하고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음. 결국에는 이혼 사유가 되냐라고 물어봤지만 그건 이혼보다는 또 이혼한다고 또 뭐 변광태를 만나라는 보장은 없지 않냐. 그렇지. 이 정도 훌륭한 남자면은 네. 그걸 한번 어떻게 고쳐서 고쳤어야지. 쓰라고. 네, 고쳤어야지. 망가졌다고 버리면 어떡하냐. 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아니죠. 수도 있다. 제가. 아 제가 그렇게 변호사가. 변호사님이 그렇게 설득을 네, 했다.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 남자가 네.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아. 그건 항상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아직 그런 소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는지 맞아요. 내가 밝히는 여자처럼 보일까봐 아무리 이제 결혼했어도 내가 이 남자한테 성적인 어떤 이런 요구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조금 갑자기 왜 이러나 이 여자가 바람이 났나 이럴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됐는데 그러지 말고 말하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는 방법은 같이 마치 우연인 양 어떤 조금 야한 영화라도 보면서 아. 너무 야한 건 안 돼. 여자들은 또 수위가 있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수위까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반대가 아우, 되죠. 수위가 되게 중요해. 제목 없고 이런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제목과 비스무리하고 이러면 안 되는 안 돼,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TV 고교 가정학습 박사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예. 예. 여러 가지 소재를 삼아서 그러니까 이게 당신과 나의 문제야라고 딱 얘기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아, 뭔가 문제라고 다른 하면. 매개로 해서 슬쩍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말하는 법을 배우면 상대방이 언짢지 않게 성적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거든요.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조금 노력해 보시면은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굳이 이혼할 필요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혼할 알겠습니다. 필요. 아이고. 오늘 결론은 그렇게 끝났어요. 예. 굳이 이혼할 필요 없다. 고쳤으면 된다. 이혼할 필요가 없다. 아 안도의 한숨을 또 쉬게 됩니다. 예.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끝날 시간도 안 됐어요. 봤어요? 아, 별 얘기 안 한 것 아, 같은데. 네. 그러면 예. 다음에 한 번 더 오시죠.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거 뭐 고정 코너로 해야지 뭐 궁금증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참 네. 그래요. 한 번 한 결혼인데 좀 끝까지 아, 끝까지 그러니까요. 같이 네. 잘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나름 노력이 필요한 거고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하는 맞아요. 것도. 예. 또 아울러 이혼을 너무 배관시할 필요도 없겠다. 맞습니다. 아니, 뭐 사람 행복하게 살려다 보면은 이런 과정을 겪기도 하고 저런 과정을 겪고도 하는 건데 너무 그런 것들을 배관시할 필요도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검색하면 나옵니다. 검색하면 나오긴 자, 하는데요. 법무법인 어디? 아, 법무법인 화담인데요. 화담. 네, 화담. 아, 화목하다 할 때 화자에 음, 대화할 때 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거예요? 네, 네, 감쌌는데 네, 네. 답인 줄 알았어요. 아, 화담. 네, 맞습니다. 예,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법인 화담. 네. 그리고 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또 소통하면서 또 그게 풀면서 해소가 그렇지. 돼요. 네. 그러면서 많이 해결이 되고 네. 또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에 앞섰을 때 너무 이제 친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말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내 바닥을 얘 친구한테 네. 아까 생각이 났네요. 근데 이제 이혼할 때 상대방한테 주의할 건 없지만 너무 내 치부를 내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해가 돼요. 내 친구한테라든지 내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개차반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 어쨌든 이 남자랑 헤어져도 그 남자가 나에게 남겨준 상처가 내 친구들이 자꾸만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느낌? 회자되니까. 네, 그런 예. 것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결심을 하고 내 치부 바닥까지 들어갈 때는 너무 지인에게 그런 모든 속속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뭐 괜찮다. 네.
생활의 지혜까지 들은 기분이에요. 관계에 대한 저는 태풍이 어떤-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군요. 예. 코골이 때문에 이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코골이 제로가 있는데. 각방을 안 쓰기 위한 예. 방법으로. 코골이 제로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 모셔서 또 사는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